네, TV손해보험, 우리 4월달 활동 이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소식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소식지를 왜 안 나가냐면, 우리 팀장님들 책상 위에 저희 소식지가 다 있습니다. 예. 혹시 없으신 분은 제가 여분을 우리 김나영 매니저한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3월달이 예전 3월 같지가 않았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3월달이 굉장히 바쁘고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야 되는 달인데, 4월 달에 사실 이제 보험료 인상이라든가 상품 변경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3월 달에 항상 좀 바빴었는데 올해는 사실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다만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무슨 이슈였어요? 5세대 실손 나오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중순 이후에 어떻게 됐어? 사그라들어버려요. 언제로 밀렸어요? 5월로 지금 연기가 됐죠. 그죠? 아마 5월 초 아니면 2주차 요 정도쯤 아마 출시가 될 예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장점도 있어요. 옛날에는 3월달 활동 많이 하고 나면 4월달에 이제 뭐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조금 들었었는데 3월달에 이제 활동 이슈가 고스란히 지금 4월달로 넘어오면서요. 오히려 4월에 이런 이제 절판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5세대 실손에 대한 이제 명확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스컴에서도 이제 5세대 실손 나오면 자기 부담금 늘어납니다라는 이제 조금 걱정 섞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변경된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4월 달에 좀 집중해야 될 DB 상품들 세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춘어람입니다. 청춘어람은 지금 업계 전반적으로 다들 뭐 서로 보험료를 내렸다고 얘기하는 어른이 보험입니다. 어른이 보험. DB 손해보험도 어른이 보험을 지금 보험료를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일단 5세대 실손이 이제 5월에 출시되는 걸 이제 밀리면서 질병 수술비 관련된 부분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질병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번 달에도 역시 포인트로 지금 나와 있고요. DB 손해보험은 질병 수술비의 어떤 담보 수준이라든가 보장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특히나 지금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패스 제도를 통한 보험료이나 요거에 이제 강점이죠.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암순환계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담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달에도 신담보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신담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른이 보험 청춘어람입니다. 원래 이 청춘어람은 지금 이제 어른이라죠. 이게 몇 세까지 가입 가능한 거예요? 40세, 40세. 옛날에는 이게 30세까지였는데 이제는 40세도 이제 어린입니다. 어린이. 그죠? 40세 어린이에요. 그래서 이제 40세까지 이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이번에 DB손해보험은 보험료를 전체적인 요율을 조정했다기보다도요. 주요 좀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원하시고 가입하시는 담보들 위주로 보험료를 좀 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약 한 15%에서 18% 정도 인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좀 떨어졌다. 사실 청춘어람은 그동안에 이제 DB손해보험에서 판매되고 있던 상품들 중에서도 사실 보험료 경쟁력이 조금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확실하게 보험료에 대해서 경쟁력 우위를 갖고 가겠다 해가지고 보험료를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밀고 있는 걸 어디서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시상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청춘어람에 대해서 시상이, 그러니까 기본 시상 다 들어가는 거 말고 이 청춘어람에만 시상이 몇 프로 들어갔어요? 몇 프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저께 문자도 다 보내드렸는데 지점장 문자를 스팸으로 하지 마시고 다 꼭 좀 오시면 제가 몇 글자 안 적어요. 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00%예요, 500%. 청춘 어람에만 500%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이제 청춘 어람으로 쭉 세팅을 다 하면 뭐 천 몇백 프로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안내가 되는 거고 그 정도로 지금 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사에서도 아마 요거 관련된 상품, 비슷한 상품들이 서로 보험료를 낮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각사에서 와서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제일 싸다였지. TV도 뭐라 그래. 우리가 제일 싸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비교 설계를 해보셔야 돼요. 비교 설계를 꼭 해보시고 이제 40세 이하는 DB 손해보험도 저렴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타사에서 또는 고객이 타사 상품을 요청을 하시더라도 꼭 한 번씩은 설계하시고 DB 손해보험 강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특히나 이제 청춘어람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때는 사실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때 조금씩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보험을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가입을 하려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무슨 일들이 발생을 해요. 보험료가 비싸져요. 그죠? 보험료가 비싸지고요. 가입 금액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병이라도 혹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아예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는 지병도 없고요. 나이도 어리고요. 그리고 건강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수 있겠어요? 훨씬 더 저렴하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심에 있는 상품이 바로 청춘어람 같은 어른이 상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젊은 분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20대나 30대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중대한 질병에 많이 발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갑작스럽게 발병률이 올라갔다기보다도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어떤 진료 문화라든가 이제 진단 문화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빨리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40대에도 갑상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또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청춘어람입니다. 그 청춘어람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보험료를 확 낮췄습니다. 원래도 타사 대비해서 큰 우위가 있었던 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만큼 우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타사도 이제 같이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차이는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뭘 해보셔야 된다고요? 비교 설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꼭 DB손해보험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담보별로 보면 뭐 진단비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수술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간병인 일자리라든가 주요 담보들이 전체적으로 다 경쟁사 대비해서 저렴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4월달 핵심 상품으로 요 청춘어람을 꼭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월달의 핵심 상품이 이 청춘어람에다 어떤 담보를 담을 것이냐,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가장 1번 담보는 바로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자, 수술비를 왜 담아야 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다음 달에 뭐가 나온다고요? 5세대 실손이 나온다 그래요. 5세대 실손이 나오는데 왜 수술비를 담아야 돼요? 5세대 실손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뭐가 늘어나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가장 1번 담보가 뭐다? 수술비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반값 종수술 판매 종료 1억 문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4월 달에 출시가 되면서 4월 달에 5세대 실손이 나오면서 DB손해보험은 종수술비를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DB손해보험의 종수술비는 동일 질병의 연간 1회로 지급을 해주는 종수술비입니다. 우리 DB손해보험에 이제 그 종수술비를 가지고 이제 타사에서는 그렇게 하죠. 우리는 매회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DB손해보험은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가 원래 있어요. 어디에? 종수술비가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매회 지급받는 기본 질병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수술비를 굳이 매회로 하지 않고 동일 질병 1회로 하고 그 대신에 종수술비에서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고액 치료비들이 들어가는 수술비에 대한 가입 금액들을 다 높여놨어요. 지금 매회 들어가 있는 수술비들 보시면 5종에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1,0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DB손해보험 얼마까지 들어가요? 2,000까지 들어갑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매회로 그러니까 물론 수술을 동일 부위, 동일 질병에 대해서 2회, 3회 하는 경우들도 적진 않습니다.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병들은 대부분 어떤 질병들이냐면 관절 관련된 질병에다가 뼈 관련된 질병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질병은 그냥 웬만한 이제 몸속에 있는 장기에 관련된 질병들은요. 웬만하면 수술 한 번으로 끝냅니다. 그거를 1년에 2번, 3번 암 수술을요. 2천만 원 받는 암 수술을 5종에 있는 수술을 2번을 한다?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그게 한 번 수술을 하고 나서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재발이 돼가지고 초기에 떼내기 위해서 그렇게 재수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술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매회 지급이 되는 수술비들은 대부분이 어떤 수술비? 우리 경증질환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우리 DB손해보면서 항상 강조하는 우리는 치액 요실금 제왕적인 체해 충격파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수술들에 대해서는 매회 지급받는 질병수술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수술비에서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요? 추가로 더 같이 받을 수 있고 그 대신에 강점으로 갖고 있는 3종 이상의 그 중대 질병에 대한 치료비들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이 압도적으로 가입 금액이 높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수술비가
하도 DB 손해보험 매회가 없다 해서 이제 DB 종수술비가 매회로 바뀝니다. 그 매회로 원래 이번 달부터 매회를 판매를 하고요. 동일질병 1회는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5세대 실손이 언제로 밀렸어요? 5월로 밀렸어요. 그래서 매회 지급 종수술비가 이번 달에 출시는 됐어요. 출시는 됐고요. 대신에 이번 달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판매합니다. 다음 달에 이제 5월에 출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동일질병 1회가 없어져요. 자, 동일질병 1회가 없어지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점이 뭐냐? 뭐가 올라갈까요? 보험료가 올라가요. 동일질병 1회보다 매회 지급이 약 한 40%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요거는 오늘 직접 지금은 두 개 다 있으니까 딱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5종에 대해서 얼마 들어가요? 5천만 원, 아니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3종에 대해서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지금 이제 거기다가 아마도 제가 자세히 약관을 보진 않았는데 지금 5종에 있는 일부 암 수술들 중에 대부분 약관이 4종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갑상선 로봇 수술이나 이런 게 아마 4종에 포진돼 있을 겁니다. 지금 요 수술 동일질병 1회에는 아직도 5종에 갑상선이나 로봇 수술들이 다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보험료 수준에 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DB는 이거를 더더욱이나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죠. 바로 이게 패스 제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 패스 제도가 DB 손해보험이 3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연계 조건은 걸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담보 패스 제도 6가지, 지난달에 나왔던 암 내신 통합 케어 지원비를 포함한 총 6가지 담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딱 수술비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술비를 넣는데 연계 담보가 여기 연계 패스 담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객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이 담보 별론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 담보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만 되면 돼요? 70%만 넘기면 가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점유비로도 패스가 되고요. 그리고 종합형으로 설계를 할 때는 보험료가 어른이 보험은 7만 원, 종합형 상품은 10만 원 넘어가면 연계 조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3가지 패스 제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다운시킬 수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연계 제도를 걸어야 되면 필요 없는 담보들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타사가 이걸 운영하고 있느냐? 없어요. 이거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설계 편의성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타사에서 있는 거는 그나마 요거 점유비 하나 있습니다. 자, DB 손해보험은 이 패스 담보와 최저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컨설팅이 가능하냐? 이런 컨설팅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암 내신 통합 케어 지원비 이거 패스 담보입니다. 이거 하나 넣고요. 종수비만 딱 넣었어요. 이렇게 해도 컨설팅이 가능해요. 타사에서는 이렇게 절대 못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2만 원 수준으로 종수술비 컨설팅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건 너무 허접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술비만 3개를 다 넣는 거야. 기본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종수술비, 그 다음에 119대 수술비. 패스 담보 하나 놓고 이렇게 넣으면은 3만 원 수준으로도 수술비 컨설팅이 그냥 거의 완벽하게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타사는 이렇게 넣으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4만 원, 5만 원이 넘어가야 될 겁니다. 왜? 패스 담보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점유비를 맞춰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추가 담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점유비로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딱 점유비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암 치료에 관련된 점유비, 수술비 플랜.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암, 유사암, 주요 치료비하고 종수술비 딱 넣고 이렇게 하면은 5종에서 만약에 암 치료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비에서도 나올 것이고 종수술비에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컨셉에 맞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술비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일단 청춘어랑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청춘어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낮췄어요. 거기다 패스제도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 담보로 동일 수술비로 타사하고 비교를 해서 들어갔을 때 꼭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DB 손해보험이 훨씬 더 보험료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특히나 이런 패스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패스제도가 다음 달 되면은 없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는 뭐 다음 달에 없앤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이제 잘 보시면요. 이 다음 달에 이제 나오는 실손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죠? 5세대 실손이.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왜 그럼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수술비로 커버를 하냐. 이건 뭐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수술비만큼 의료비처럼 범위가 넓은 담보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질병자 앞에 어떤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죠? 제일 범위가 넓어요. 데요. 그냥 질병이면 돼요. 그런 질병으로 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게 질병 수술비와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근데 입원 일당은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입원을 해야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질병 수술비는 입원 수술, 입원 치료 관계없어요. 그죠? 입원이든 통원이든 가서 뭐만 하고 오면 돼요? 수술을 하든 아니면은 신의료기술 시술을 하고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5세대 실손이 나오면서 지금 하나 새롭게 들어간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중증과 비중증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중증과 비중증을 이걸 구분하는 기준을 뭘로 한대요? 산정특례로 한다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산정특례가 어떤 질병에 적용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도? 암내심이지.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이. 그죠? 자, 그럼 이거 5가지를 빼고 나면 다 무슨 질병이란 얘기예요? 비중증이에요. 그러면 이 비중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을 건데 이분들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가 이제 얼마까지 늘어난다고요? 50%까지 늘어난대요. 그럼 예전에는 이게 나오든 말든 간에 어떻게 내가 가입 안 하면 상관없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가입을 원하지 않아도 내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 5세대 실손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장 코앞에 있는 게 다다음 달부터 이제 바뀌는 4세대 첫 번째 가입하신 분들. 4세대는 몇 년 만기예요? 5년 만기란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 만기가 26년 7월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4세대에서 전환해 주세요. 갱신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딱 설계를 받아봤더니 5세대야. 나 이거 가입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손 없는 거야, 그분은. 실손 가입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앞쪽으로 가면은 2013년 4월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 실손의 만기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몇 년 만기요? 15년 만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만기가 도래하는 게 28년. 몇 년 뒤에요? 2년 뒤에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2년 뒤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타격이 더 커요. 4세대는 그나마 뭐 30% 40%에서 조금 더 올라갔지만 그분들은 10% 20% 내던 분들이야. 그럼 뭐 자기 부담금은 30% 40%씩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떻게 해요? 이런 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담보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런 수술들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수술들입니다. 알고 있는 모르는 수술이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수술들이 중증으로 들어갈까요? 비중증으로 들어갈까요? 다 비중증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게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비중증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지 이걸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비중증 수술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란 얘기예요. 디스크 같은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허리 째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그걸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수술들이 결코 비중증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이제는 이걸 의료비에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많은 부분을 이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가적으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술비 담보들. 특히 이제 기본 질병 수술비 여기 200만 원 나온 거 이거 다 저는 이건 안 봅니다. 우리 소식제도 200만 원 하는데 저는 이 200만 원보다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매회 지급받는 질병 수술비. 그 가입 금액 얼마예요? 30만 원이요. 30만 원, 20만 원 가입합니다. 근데 왜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맞아요. 실손을 전환해 주는데 실손을 보완해 주는 담보라면 그 정도로 범위가 넓어야 되고 매번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말하는 200만 원은 어떻게 했을 때 2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병은 안 되고요. 저 질병은 안 되고요. 그리고 요 질병에 대한 수술은 꼭 어디서 받아야 돼? 상급 종합병원에서. 그랬을 때 20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매회 지급받는 가장 기본 질병적인 수술비 30만 원, 20만 원은 그냥 어느 병원을 가서든 수술이든 신의료기술 시술이든 하면은 얼마나 나온다고요? 20만 원, 30만 원 나온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비용이 높아지는 수술을 받을 때는 그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게 만들 수 있는 수술비가 뭐라고요? 종수술비. 그래서 지금 3종에 300만 원, 5종에 2천만 원 들어간 거 DB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119대 수술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119대 수술비 중에서 특히 68대 생활질환의 DB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왜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비중증 관련된 요런 담보들, 요런 수술들 있죠. 그죠? 이런 수술 다 어디에 들어가요? 68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아시겠지만 이 타사는 68대가 있고 우리 디비전은 68대지만 타사는 64대 그다음에 뭐 70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질환 수술비를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저거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인 데가 S사하고 DB밖에 없습니다. 근데 S사하고 DB는 이제 DB는 거기서 이제 뭘 가지고 장점을 내실 수 있겠어요? 보험료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거기는 연계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DB는 연계 조건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보험료는 DB가 훨씬 저렴하고 가입 금액은 크게 들어갈 수 있다. 이 생활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예전에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40대 18대 수술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60개 갔다 70개 갔다가 막 이게 막 경쟁적으로 숫자를 막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소강 상태가 되면서 이 수술비를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많이 강조를 하고 정수술비까지만 강조를 하다가 지금 다시금 이 119대 수술비를 소환시킨 거는 바로 이 비중증을 지금 분류를 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술비가 생각보다 보장이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돼 있겠지. 예전부터 있었던 담보니까. 지금 수술비가 이게 그렇게 막 많이 발전이 되기 시작한 게 불과 1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실손이 100%, 90% 예전에 1세대, 2세대 실손을 가지고 그걸 가입하셨던 분들의 상품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물론 그분들이 거의 다 전환을 하거나 또는 뭐 또 다른 컨설팅을 받으셨겠지만 그때 가입하신 상품을 잘 들여다보시면 수술비 담보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때는 실손이 100%를 줬거든. 그걸로 다 퉁치는 거야. 근데 실손이 점점점 90%, 80%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때마다 바뀌는 게 뭐냐면 수술비가 하나씩 더 늘어났다는 거야. 좋아졌다는 얘기죠. 수술비는. 실손은 안 좋아지고 그 질병 수술비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손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손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손해율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가입 금액은 조금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보험료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또 뭐가 붙는 거예요? 연계 조건이 붙는 거야.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좀 더 높게 받으려고. 자, 그런데 DB 손해보험에서 이번 달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수술비 어떤 질병에서 얼만큼이 어떻게 나옵니다라는 거를 우리 팀장님들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소식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소식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이걸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어디에서 얼마가 지급된다라는 게 있고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지급된다라는 요게 내용이 있으니까 고객분들께 활용하시기 딱 좋은 플랜으로 나왔으니까요. 요거 이번 달 수술비 컨설팅은 DB 손해보험으로 하신다 생각하시고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대 질병 보장 업그레이드 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신담보가 하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암내심, 암순환계 치료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클래스, 그 다음에 비급여, 생활비 나오고 이제 지난달에는 검사하고 그 다음에 재활에 지급하는 암내심 통합케어 지원비가 나왔고요. 이번 달에 나온 거는 약물 종류별 표적 항암 치료입니다. 약물 종류. 제가 이 담보를 보면서 자, 제가 이런 술렁술렁하면 좋습니다. 예. 제가 이 담보를 보면서 이 술렁술렁함을 원했어요. 담보는 좋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험 상품을 설명을 하면 의학 수준이 거의 의사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 담보는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적 항암 치료비 있던 거를 몇 번 줬어요? 한 번 주고 끝이잖아요. 그죠? 그 뭐 계속해서 받는 치료비 해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뭐 20%더 주고 하는 건 있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고액을 지급하는 건 한 번이었어요. 그죠? 일회한 담보. 근데 이거는 이제 약물 종류별이라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치료비 형태로 가는 거다. 그래서 1년에 최대 몇 번까지 나온다? 3번까지 나온다. 3번까지 나오고 3번이 나오는데 조건은 있어요. 그건 조건을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이 3번까지 나오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가요? 한 번 1회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기까지 가는 담보야. 그래서 요 담보가 기존에 나와 있던 표적 항암보다는 훨씬 더 소구력은 좋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약물 종류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를 다 외우기가 저도 이게 무슨 약인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찍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약관에 있는 거를 그냥 복사를 하셔가지고 고객분한테 하나 드리고 오세요. 드리고 오시고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표적항암 약물이든 면역항암 약물이든 일단 치료 받으면은 한 번 주고 끝이야. 그죠?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처음에 약물을 쓸 때 한 번 받으면은 한 번에 딱 받으면은 첫 번째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허셉틴을 한번 예를 들어 허셉틴 아마 이게 유방암 치료제일 거예요. 자, 이 그룹에 있는 이제 허셉틴이라는 약을 썼는데 의사가 이제 이걸 몇 달 쓰다가 여기다가 다른 약을 조금 더 추가하면 요새 좀 좋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약을 한번 더 써보시죠 하고 예를 들어서 4그룹에 있는 에너투라는 약을 추가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요, 두 번째 약물이 추가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미 줬으니까 담보는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안 나오는데 이거는 그룹이 바뀌어서 두 번째 약물을 쓰면은 두 번째 지급 금액이 나갑니다. 두 번째 지급 금액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약물을 바꾸게 되면 그룹이 바뀌면 또 한 번 해서 최대 몇 번까지요? 세 번까지. 세 번까지는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까지 1년 안에 약을 바꾼다는 거는 약이 참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 경우고 약이 잘 들으면 보통 2개 정도까지는 병용 치료. 애초에 시작을 할 때 2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애초에 시작할 때 2개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룹이 다르면 2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약물 종류가 나갔을 때는 무조건 100% 우리 기존에 있는 표정항암 치료비하고 똑같이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 그룹이 바뀌어서 약이 하나 추가되면은 두 번째 약물의 가입 금액이 100% 나가고 세 번째 바뀌면 세 번째 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금액이 얼마냐? 2억이에요. 요게 첫 번째가 1억 5천, 5천 요렇게 가입이 되는 겁니다. 최대 금액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첫 번째 이 그룹에 있는 약을 썼다 그랬는데 중간에 추가된 약도 또 이 그룹의 약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거는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20%가 지급됩니다. 20%가 여기 보시면 가입금액 그렇게 지급되는 합니다. 그래서 담보 수준은요. 예전에 나와 있던 표정항암보다 조건은 훨씬 좋아요. 뭐예요? 훨씬 장기까지 가는 거. 나중에까지도 이제 만기까지 가는 거고 1년에 최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다? 3번. 이게 암 치료를 받아보시거나 뇌신장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있잖아요. 치료를 받을 때 목돈이 나올 수 있는 담보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우리가 실손 같은 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실손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일단 쓴 돈 내고 그죠? 쓴 돈만 돌려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 치료만 발생하면 일단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의료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전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고액의 치료비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치료비, 생활비 담보로 강조드리는 거고 요것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 이게 타사에서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M사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하는 회사가 M사하고 DB 두 군데예요. 자, 근데 M사보다 D에 나왔으니까 DB는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좋게 만들어야지. 그 어떻게 좋게 만들었을까? 이 담보는요. 앞으로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담보. 그렇죠. 갱신될 때 굉장히 보험료가 올라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는 표적항암 치료제가 전체 암 환자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쓸까요? 높게 보면 30%. 근데 이 숫자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담보를 타사는 이걸 다 갱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5년하고 10년 갱신밖에 없어요. DB는 D에 나왔죠. 그래서 5년, 10년 갱신뿐만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갱신도 가능하도록 했고요. 여기다가 뭐까지? 비갱신까지. 자, 그러나 비갱신은 설계하지 마십시오.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이거는 뭐 굳이 내가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설계를 해보시고요. 보험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관계가 없겠지만 비쌉니다. 그러면은 비싸면은 보험료를 낮추신다고 하면 이제 가입 금액을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가입 금액을 낮추는 것보다는 그냥 1회 한 1억 담보 그거보다는 날 수 있다. 1회 한 1억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요거는 비갱신을 그냥 한번 얼마나 나오나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웬만하면 갱신 중에서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순환계만 정리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순환계 질환은요. 순환계 치료비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암 관련 담보들이 이렇게 신담보가 나오는 와중에 순환계는 생각보다 신담보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단순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하는 시술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적인 면에서 볼 때 단순하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다 무슨 담보로 퉁쳐요? 수술비 담보로. 그렇기 때문에 순환계 질병을 치료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약이 안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시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계 치료비의 가장 핵심은 수술 담보. 수술비가 얼마가 그래서 수술비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환계 치료에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 뇌 심장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분들의 40%가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중환자실. 그래서 여기는 순환계 치료비는 수술 비용하고 중환자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DB손해보험 순환계 치료비. 그리고 순환계 치료비랑 같이 넣을 수 있는 요런 담보들. 지금 간병인 여전히 20만 원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상해는 15만 원 내려왔습니다만은 지금 325를 빼고는 아직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이면은 그것만 딱 넣을 수 있죠. 또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수술비에 있던 연계 패스가 뭐에도 적용돼요? 간병인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 DB손해보험 간편보험에는 지금 치매 치료 담보하고 그다음에 돌봄 비용을 주는 주야간 보호시설 70만 원하고 요것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4월은 지금 3월에 못했던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5월 달에는 아마 5세대 지수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오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왜? 아마 수술비에 많은 변화를 줄 겁니다. 실손이 바뀌면 그거에 연동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써 앞서 선제적으로 하는 회사들 일부 회사는 2종에 있던 대장용종이 1종으로 넘어가는 거고 있던 수술비 일부가 4종으로 넘어가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 되면 고객들은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컨설팅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컨설팅을 훨씬 더 나쁜 보험료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이번 달에 많은 고객분들에게 요거 안내하시고요. DB손해보험은 지금 청춘이라는 보험료 내렸고요. 수술비 간병담보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패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시상까지도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4월달 DB손해보험 활동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헬스케어 되는 담보요? 담보가 아니고 상품으로. 이런 것도 담보잖아요. 예, 예, 예. 스퀘어가 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웬만한 종합병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 금액이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요. 10만 원 어, 어, 넘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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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만 원도 어, 아니고. 어, 어. 아마